김광현이 두 경기 연속 1실점 피칭을 통해 평균 자책점을 4.15에서 3.29로 끌어내렸습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3이닝 3실점 노디시전에 그친 후 지난 경기에서 신시내티를 상대로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던 김광현은 오늘 홈에서 만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5이닝 4K 무볼넷 1실점으로 투했습니다. 김광현은 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인데요. 김광현이 지난해부터 기록하고 있는 홈 평균 자책점 1.26은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김광현은 승리 투수 자격을 얻고 교체됐는데요. 그러나 불펜이 승리를 지켜주지 못해 시즌 2승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류현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 선발이 강할수록 더 잘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김광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광현은 필라델피아 에이스 에런 놀라와 대결한 오늘 경기에서 5이닝 4K 1실점으로 투함으로써 소니 그레이와 2차례, 코빈 번스와 1차례, 그리고 오늘 만난 놀라까지 사이영표를 받은 경험이 있는 투수와의 4차례 대결에서 20과 3분의 2이닝 3실점, 평균 자책점 1.3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놀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였는데요. 놀라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통산 7경기 평균 자책점이 1.90, 최근 3경기에서는 3승 0.8이었고 바로 직전 등판에서는 생애 첫 9이닝 완봉승을 따낸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는 2점 이상을 지원받았을 때 31연승을 달리기도 했으며 2018년 이후 개인 성적이 36승 3패, 승률 9할 2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김광현으로서는 2점만 내주더라도 매우 위험해지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한 점밖에 내주지 않음으로써 놀라의 승리 공식을 만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 두 가지 큰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야디에로 몰리나의 부재였습니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전체 이닝의 91%를 야디에로 몰리나와 함께 했을 정도로 몰리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는데요. 그러나 몰리나가 부상자 명단에 오름으로써 앤드류 키즈너와 호흡을 맞춰야 했습니다. 김광현이 몰리나가 아닌 다른 포수와 선발 등판을 함께한 건 지난해 선발 데뷔전이었던 컵스전에서 지금은 팀에 없는 맷 위터스와 함께 3과 3분의 1이닝 1실점 경기를 만들어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김광현은 키즈너와의 호흡을 어색해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키즈너는 심각한 프레이밍으로 김광현의 스트라이크 여러 개를 날리게 됩니다. 오늘 경기의 또 다른 변수는 어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어제 헤네시스 카브레라가 올라와 초구 97마일로 브라이스 하퍼를 마치고 2구 94마일로 디디 그레고리우스를 마치면서 두 선수가 모두 결장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퍼는 2015년 이후 홈런, 타점, 볼넷, 득점에서 4월 1위에 올라있는 4월의 MVP며 류현진에게 말홈런을 안겨준 그레고리우스는 지난 경기에서 김광현을 상대로도 볼넷과 안타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두 선수가 모두 결장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카브레라가 김광현에게 도움을 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광현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됩니다. 타구 운이 좀처럼 따르지 않은 거였는데요. 김광현이 내준 7개의 안타 중 3개는 타구 속도가 85마일 이하 타구였으며 7개 중 5개는 김광현이 못 던진 공이 아니거나 오히려 잘 던진 공들이었습니다. 이에 김광현은 오늘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무려 4할 1푼 1리에 달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9푼 1리보다 무려 7푼 5리가 낮음으로써 운이 많이 따랐다거나 수비 때문에 잘 던진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던 김광현은 올 시즌 지금까지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리그 평균인 2할 8푼 3리보다 엄청나게 높은 4할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너무 낮았지만 올해 크게 치솟은 투수는 또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지난해 2할 8리에서 올해 3할 7푼 1리가 된 마에다입니다. 하지만 마에다가 평균 자책점이 2.70에서 6.56으로 크게 나빠진 반면 김광현은 3.29라는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피홈런과 볼넷 허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볼넷과 피홈런 없이 4개의 삼진을 잡아낸 김광현은 올 시즌 1볼넷 1피홈런 16삼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볼넷 24삼진으로 탈삼진 볼넷 비율이 2.00에 그쳤던 김광현은
올해는 현재까지 1볼넷 16삼진으로 탈삼진 볼넷 비율 16.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홈런과 볼넷이 적고 탈삼진이 많으면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크게 올라가는데요. 이에 지난해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0.7이었던 김광현은 오늘 0.2를 보태 올해 벌써 0.5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빗맞은 안타들이 쏟아져 나온 오늘 경기는 팬그래프가 왜 투수를 평가할 때 피안타를 배제하는 과격한 방법을 쓰는지를 알려주는 경기였습니다. 8개 삼진을 잡아낸 지난 경기에서 15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던 김광현은 오늘은 슬라이더 6개와 커브 3개, 포심 1개로 10개의 헛스윙 유도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2개밖에 없었던 땅볼 유도를 7개를 해낸 것이 호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김광현은 오늘도 8개의 삼진을 잡아냈다면 KBO 리그에서 1456개와 메이저리그에서 44개로 개인 통산 1500K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4개를 보태게 됨으로써 기록 달성을 다음 등판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참고로 류현진은 KBO 리그에서 1238개와 메이저리그에서 763개로 현재 200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탈삼진에 성공한 현역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3013개의 저스틴 벌랜더, 2822개의 맥스 슈어저, 2716개의 잭 레인키, 2565개의 클레이튼 커쇼, 2397개의 존 레스터, 2007개의 크리스 세일,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김광현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광현은 1회 2-4-1-2루에 몰림으로써 1회 2-4-1-2루에서 알렉봄에게 적시타를 맞았던 지난 필라델피아전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지만 좌타자 오두벨 에레라를 상대로 슬라이더 3개를 던진 후 70마일 느린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승부는 3자 범퇴를 만들어낸 5회 호스킨스와의 승부였는데요. 김광현은 호스킨스를 상대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투 스트라이크 투볼을 만든 후 69마일 커브를 떨어뜨려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냅니다. 3회 리얼무토에게 적시타를 맞아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5회까지 84구를 던짐으로써 6이닝에 도전할 수 있었던 김광현은 그러나 5회 말 타석에서 교체됐는데요. 0대1로 뒤진 5회 말 2-4-2루에서 필라델피아가 8번 타자를 걸러 2-4-1-2루가 되고 김광현 타석이 오자 마이크 실트 감독은 맥 카펜터를 대타로 냅니다. 카펜터가 범타로 물러나면 김광현은 승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이닝이 끝나지 않고 경기가 뒤집혀야 승리 투수 자격을 얻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즌 타율이 7푼 3리, 최근 23타수 1안타 4푼 3리였던 카펜터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16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던 놀라로부터 역전 3런 홈런을 뽑아내 극적으로 김광현에게 승리 요건을 선물합니다. 특히 카펜터의 타구는 우익수 로만킨의 글러브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 펜스를 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3대1이 된 경기는 조던 힉스가 6회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김광현의 시즌 2승이자 세인트루이스의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9개가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두둥 마이크 실트 감독은 앤드류 밀러를 7회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 올 시즌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 WHIP가 2.00, 평균 자책점이 6.43인 밀러는 우리가 알던 그 투수가 아니었는데요. 정규 시즌에서 10승 1패 1.45, 포스트 시즌 1008경기에서 15이닝 27K 무실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자원 불펜으로 군림했던 2016년의 밀러는 이미 사라지고 오래였습니다. 2016년 95.0마일이었던 밀러의 포심 평균 구속은 87.0마일로 8.0마일이 떨어졌고 2016년 48%의 슬라이더 스윙률은 25%로 추락한 올해인데요. 밀러는 2루타 2방을 맞고 교체됐고 계속된 1-4-2루에서 올라온 가이고스가 알렉봄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음으로써 김광현의 승리는 허무하게 날아가게 됩니다. 2014년 불펜 투수로 본격 변신 후 2017년까지 4년간 1.7이었던 평균 자책점이 2018년 4.24로 오르며 불안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밀러를 세인트루이스 존 모젤리악 사장은 2019년 3년 3,450만 달러에 계약하는데요. 결국 밀러의 계약은 실패하게 됩니다. 두 팀은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 승부치기에 돌입하는데요. 10회 초 2루 주자 맷 조이스는 1사 후 호스킨스의 중견수 플라이 때
3루로 무리하게 뛰다가 아웃을 당합니다. 이때 세인트루이스 3루수 아레나도는 공이 안 오는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번개같이 태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0회 말 세인트루이스는 1413루에서 한화에서 뛰었었던 데이빗 헤일의 폭투로 끝내기 득점을 올리는데요. 포수 리얼무토가 공을 쫓아갔지만 주심에게 막혀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리얼무토는 소사의 도루 시도를 잡아낸 송구의 팝타임이 1.76초를 보여주는데요. 김광현은 로만킨에게 메이저리그 첫 도루를 허용하지만 다음 대결 때는 퀸을 픽오프로 잡아내 빚을 갚아주게 됩니다. 비록 승리는 얻지 못했지만 선발 10경기에서의 무패 행진과 함께 선발 경기에서 팀의 8승 2패가 이어진 김광현은 5월 6일 뉴욕 매치를 상대로 홈에서 시즌 2승에 재도전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통산 1500탈삼진과 호투 그리고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